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조금 이 남북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과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예. 이 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예.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예.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예.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예.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저는 뭐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뭐 이런 뭐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뭐 지금 이제 저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뭐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 지난 9월 15일이죠. 그 중거리 탄도탄을 발사한 이후에 그 76일여 만에 그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에는 IRBM급이었었다 그러죠? 네, IRBM. 네. 그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은 새벽 3시 15분에 사인리라는 곳에서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한 1,000km 정도 비행을 했고요. 네, 이 사정거리도 1,000km. 네네, 사정거리도 사정거리인데 이 최대 고도가 4,5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 가장 높은 고도라고 하죠.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 시간이 새벽 3시 15분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미국 시간 맞췄네요. 네, 그렇죠. 워싱턴 DC 시각으로는 오후 1시 15분. 이야. 네, 그 한참 일을 할 때인 거죠. 섬뜩하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대미과시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이미 어제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하고 미국은 이미 징후를 포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포착을 하고 있었고 이미 뭐 연료까지 다 주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로 나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만 곱해도 13,500. 네. 3.5를 곱하게 되면 16,000이 되면 워싱턴까지 도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정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굉장히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가 보통 3 내지 4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3만 곱해도 13,500이면 이미 서부권은 다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15,000 내지 어디까지 16,000 정도 하게 되면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정상각도 발사하게 되면. 네네. 섬뜩하네요. 네, 굉장히 이게 대기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 재진입 기술.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재진입 기술이 그때는 실패했다라고 실패로 추정한다 그랬죠. 네, 실패로 추정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탄착점에서 3개로 나눠지는 것 때문에 네네. 그때는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봤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한미가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이 나와야지 이제 판단이 가능한. 네네. 일본 열도를 건너뛰진 않았네요. 네, 건너뛰진 않고 그래서 일본 열도도 건너뛰지 않으면서 그 시간도 딱 미국 시간에 맞춘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 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협 정도 그 정도만 준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4,500km면 지난번에가 3,800km까지인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한 그때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죠. 섬뜩해요. 네, 어쨌건 많이들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2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제재 압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미 파악을 했고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마라. 우린 대비가 돼 있다. 안보 장사할 생각 없다. 네, 그런 셈이죠. 네. 안보 마케팅할 생각도 없다. 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서특필이 됐었고. 일단 NSC 회의 소집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다니고, 김장수 안보실장 자전거 타고 대통령 찾으러 다니고, 대통령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고. 네, 그리고 보고 시간도 나중에 다 이렇게 세월호도 조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쨌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7분 정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전 3시 23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75일 만입니다. 지난 9월 15일 날 중장기 거리 미사일 쏘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 3시. 이건 이제 미국 시간대를 타겟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는. 일본 별도를 넘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그리고 거리는 충분히 길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재진입 기술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영내의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술이 재진입의 기술까지 확보된 것, 이런 미국의 과시하는 의미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걸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 목적의 발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약 1000km 날아가서 일본 해상에 낙하했고요. 미국과 동맹국에는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영내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은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대를 볼 때 이 미국 보라고 미국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그 관점에서 이제 미사일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대자뷰죠. 예, 올해 내내 있었던. 자, 트럼프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예. 네, 트위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지시했는데요. 오늘 2차 보고, 그러니까 3시 24분에 보고를 받자마자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한 10번 정도 본 뉴스입니다. 이때까지. 네,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최근 6개월간 똑같은 패턴인데, 예, 그중에 주목할 지점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대, 그다음에 북한 열도를 위로 지나가 태평양에 떨어진 게 아니다. 예, 이제 짧게 쐈다. 중요한 건 재질 및 기술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거의 다 확보했다고 미국에 과시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뭐 동업 반복입니다.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예. 조금 이 남북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함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뭐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예.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구체적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 뭐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나중에